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앞니가 깨져서 응급 상황에 있던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앞니가 심하게 깨졌을 때 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피도 많이 나고 치아는 깨져버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 치과에 가게 되면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그거에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앞니를 어떻게 치료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승낙을 하고 그냥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정말 잘하는 곳에서 임플란트를 꼭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 전에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 치아를 정말 살릴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뭔가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보철 치료를 하기에도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치아를 뭔가 붙여서 해결해 준 케이스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기, 성장기 아동을 뭐 이렇게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이 보면은 좋은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바닥에 부딪혀서 앞니가 깨져서 응급실 갔다 왔어요. 치아 외상, 앞니 파절, 치아 조각 재부착.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다쳤을 때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저희 치과사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다 이런 송곳니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뭐 맹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치아만 딱 구강 사진만 보더라도 아직 성장기가 덜 끝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근데 방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앞니를 부딪혀서 앞니가 완전 두 개가 한마디로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쪽 치아가. 그래서 응급처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응급실을 가더라도 솔직히 치과 응급실이 뭐 응급으로 이제 뭐 메디칼처럼 뭔가 응급 치과 의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직을 서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정말 응급처치만 하고 빨리 치과를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신경이 이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마취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외상 치아일 때는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검사만 빨리 하고 빨리 마취를 해줘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은 밤새 아팠기 때문에 마취를 해주면 애들이 거의 뭐 잠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잠이 들면은 저희가 이제 치료가 어렵긴 한데 일단 애들이 고통을 갖다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를 빨리 하고 마취를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파절편을 빨리 제거해 봐야 돼요. 파절편을 제거를 하고 이게 부러진 곳을 갖다 제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치아에 다른 파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천장 쪽에서 본 모습을 보면 바깥쪽에는 이렇게 치아가 남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 오블리크하게 비스듬하게 깨졌기 때문에 입천장 쪽은 잇몸 아래로 치아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성장의 피크도 오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면은 아직도 성장 피크가 지나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돼야 될 거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도 고등학생일 건데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치하는 순간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건 진단은 클래스 3 크라운 루트 프랙처라고 진단을 했고요. 위에 머리 부분이랑 뿌리를 포함하는 파절이고 클래스 3라는 거는 신경이 노출된 상태다. 그래서 신경 치료 후에 잇몸을 살짝 연 상태에서 조각을 다시 붙이는 크라운 리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 보면은 이 치아 두 개 부러진 치아 이 밑으로 과잉치도 있어요. 과잉치. 과잉치도 원래는
빨리 빼줄수록 좋아요. 안 그러면 치아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어머님께 뭐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은 신경치료를 해서 이렇게 신경치료부터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 마무리한 다음에 신경치료도 잘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염증이 생기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러버댐으로 초록색 마스크로 이제 타액을 최대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오는 거를 방지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치아에 부착을 갖다가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피가 올라오고 침이 올라오고 뭔가 기타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접착을 하면, 저희가 강력본드 붙일 때 어때요? 표면이 지저분하고 모래알 같은 거, 흙 같은 게 있으면 본드가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격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잇몸을 조금 열어주고 러버댐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치아 밑부위까지 뭔가 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접착이 될 수가 있고, 이 파절편이 정확하게 이 라인이 갭이 없게끔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이더라도 뭔가 재탈락이 되거나 뭔가 이 상부 부분이 또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쪽에 이제 파이버 포스트를 세워줬어요. 기둥을 갖다가 치아 신경치료가 되어 있으면 기둥을 세워서 그 상부에 뭔가 강화시키는 그런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구멍이 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부러진 부위에 뭔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포스트가 저항감이 없게 들어가게끔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날카로운 부분 같은 경우에 접착제가 들어가면, 이 접착제가 삐져나가면 제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부위에 접착제가 들어가면 그게 또 나중에 징기바이티스나 잇몸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는 치아를 조금 이렇게 삭제했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 부위가 약간은 안 맞다고 하더라도 접착제를 저는 뭐 제거해 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접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뭐 세멘 중에서 이제 레진 세멘 계통이 치아에 뭔가 접착 강도가 크기 때문에 레진 세멘을 붙이고 잇몸을 갖다가 꿰매줬어요. 그래서 이제 꿰매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실밥을 제거하니까 어떻죠? 이제 이 두 개의 치아가 이쪽에 이제 뭔가 붙인 흔적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레진을 좀 더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게 부러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강도를 뭔가 접착 강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이 바깥쪽 여기를 그냥 접착제로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안쪽에 뭔가 이런 그루브 같은 거를 파줘서 뭔가 레진 세멘을 접착해 주는 게 뭔가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바깥쪽에 또 이제 오버 컨터로 해서 뭔가 레진을 갖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접착 강도나 뭔가 이런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행을 해줬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충분히 넓게 배배를 줬어요. 그래서 치아를 약간은 거칠게 삭제를 해서 여기를 레진으로 이렇게 메워줘서 파절선이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폴리싱을 갖다가 빡빡빡 광택을 내주면 이 훨씬 예쁘죠, 처음보다. 그래서 치료 후 경과를 보면 한 달 후에 봤을 때 뭐 괜찮죠. 그리고 3개월 뒤에 봤을 때 어떻죠? 괜찮죠. 하지만 역시나 남자 아이들은 양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좀 제발 열심히 해주라. 왜냐면 양치가 안 돼서 혹시라도 썩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천장 쪽 연조직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6개월 뒤도 괜찮고요. 그리고 치료 경과 10개월 뒤,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약간 레진 주변으로 이 아래 치아랑 여기가 약간의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별로 심미적으로 큰 지장이 없고, 이제 10개월 후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부위는 어떻죠? 이쪽 부분은 이제 포스트를 세워서 이제 기둥을 여기 중간에 보강한 이 모습이고, 뭐 그냥 여기에 특별히 갭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접착을 할 때 갭이 없게끔 접착이 잘 된 거고 뿌리 끝에 염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이 놀랬고 자기도 너무 많이 놀랬는데, 이거를 뽑아야 되면은 애들이 이제 치아가 없으면 여기가 이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앞골이 굉장히 밑으로 꺼져버리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들을 뽑고 나서 틀니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들을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옵션들이 이런 상황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었다고 하면 치료 계획이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면 성인은 지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또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하는 거고, 이제 앞니 임플란트는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제 위치를 시켜줘야 훨씬 강하고 예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치아를 정말 살려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를 살리는 것과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들으시고, 환자분한테 뭔가 이 옵션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가지 옵션을 드리는 편이고, 제가 더 좋아하는 방법, 더 유리한 방법, 환자분이 꾸준히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고요. 아니면은 환자분이 뭐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이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저희 병원에 못 오는 사람이면 앞으로 문제가 덜 일어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주는 치과 의사를 꼭 만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비교하면 정말 어머님이나 아이나 엄청 끔찍했죠.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정말 이렇게 잘 복원을 해서 잘 지금 쓰고 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신경치료도 잘 됐고, 기둥 세우는 것도 잘 됐고, 크라운 리어태치먼트 하고 갭이 없는 것도 잘 됐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잘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꼭 이렇게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치료 옵션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성장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꼭 그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치료 옵션도 있으니 이런 치료를 하고 성장기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